조계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조계종은 마치 불법의 힘으로 불법을 누르고 한상균의 불법을 누르고 모든 사태를 해결하는 한국 사회의 중재자적인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저는 전부 쇼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자신들이 거래할 수 없는 국가 공권력의 권위를 가지고 흥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조계종이 왜 이럴까요? 자, 저는 조계종이요, 아주 교묘하게 전체적으로 조계종을 장악하고 있는 불교 종단은 한마디로 진보, 보수, 좌파 색채를 띠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수뇌부인 자성 스님은 보수와 우파 사이를, 좌파와 우파 사이를 교묘하게 넘나들면서 이 한마디로 이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자성이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는 듯 했습니다. 자, 왜 조계종은 한상균을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약자라고, 피해자라고, 한마디로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 희생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만약에 오늘 어떤 살인범이 조계종으로 숨어들어서 내가 피치 못하게 살인을 했는데 내 살인의 경위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까지 이르게 되었으니까 내가 당분간 좀 숨어 있어야 되겠다, 숨겨달라면 숨겨주겠습니까? 절대 안 숨겨주죠. 만약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제가 좌파 정권을 비난하다가 좌파 정권에서 저를 체포하라 한다고 해서 제가 조계종으로 숨어들면 조계종이 저를 숨겨주겠습니까? 절대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한마디로 기본 베이스는 똑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국정원 댓글 문제, 그리고 광화문에 한동안 몇 개월을 마비시켰던 광우병 시위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어떤 정치적 사건에서 조계종의 중심적인 흐름은 이 시위꾼들과 일치했습니다. 자, 보수우파는 들었으면, 적당히 불교를 무시한다고 큰 소리만 치면 보수우파는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어쨌든 서로 간에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이념이나 색깔이나 형태가 서로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한국을 상징하는 대부분의 성녀들이 한마디로 좌파 쪽에 좀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파가 들어섰으면 불교를 무시한다라고 그냥 공격을 하고, 이번처럼 정권이 감히 조계사를 침탈하려고 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 하고 경고한다라고 조계사 대변인이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진보정당의 대변인도 그렇게 정권에 경고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공권력의 지평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면서 직원들을, 불쌍한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가로막고 있으면서 정부에 경고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 며칠째입니까? 25일째 가로막고 있으면서 경고한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수습하겠다고 발표해놓고 그 수습을 정면으로 뒤엎고 한상균이 조계사조차도 조롱하는데도 조계종은 정부를 비판합니다. 한상균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 배경에 우리가 제야, 좌파, 진보 세력의 뭐 원로회의, 원탁회의 이런 물밑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새정연회와 민주당의 공천도 좌우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 봄마다 연례 행사처럼 정권을 상대로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흔들어보는 시위도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도 정권 퇴진 시위를 겨우 버텨냈죠. 국정원 댓글이니 뭐니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게 버텨내니까 그 다음에 터진 게 뭡니까?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대형 교통사고를 가지고 또 정권을 흔들어 제끼면서 대통령이 울면서 사과해서 수습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어코 얻은 게 뭡니까? 세월호 특조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을 첫 조사 대상으로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수백억 쓰면서요. 자, 이런 좌파들의 행태는 종교 문화부터 시작해서 언론, 노동계, 우리 사회에 오만 갖가지 분야에 다 퍼져 있습니다. 물밑으로 굉장히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위에 수뇌부만 약간 교류하듯이 하고 그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상대로 항상 찔러댑니다. 그러다가 불교를 무시해 본때를 보여주겠다, 경고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못하고 템플 스테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몇백억씩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복원이 필요하다, 뭐 문화재 보호가 필요하다면 몇백억씩 주면서 돈은 돈대로 다 갖다 씁니다. 욕하면서 돈 받아냅니다.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그냥 한 행제처럼 지내고. 자, 이것이 진짜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안 그러면 진보라는 이름 아래 한마디로 좌파 수구 기득권 패거리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상규는 동료입니다. 한마디로 조계종의 다수 승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무조건 숨겨줘야 되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갔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미리 도범이나 뭐 많은 승려들과 물밑에서 이야기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짜진 것처럼 총무원장은 빠지고 주지하고 화쟁이가 나서서 보호하고, 그래서 5일날 집회하겠다고 5일날까지는 보장해주자, 그리고 6일날 나가라 하자 해놓고는 6일날 되니까 또 시간을 더 끄면서 결국은 노린 건 뭐였습니까?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임시국회에서도 다루지 않겠다라고 연말까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 전에 노동개혁이 저지되게 하는 것, 이게 한상균의 목적이고, 여기에 조계종이 나서서 한마디로 평풍을 쳐줬다. 저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치밀하게 짜여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일부 신도가 뭐 끌어내니 하는 부분은요, 오히려 한상균을 오래 있게 만드는 양념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계종이요, 웃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일에는 총무원장이 나서서 중재를 하는 사람들이 동국대 사태에 대해서는 뭐 이사가 사퇴한다 했지만은 총장은 안 물러나고 있습니다. 총장 사퇴가 본질인데 이사는 사퇴한다 해놓고 아직도 뭐 사퇴서도 접수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국대는 예산이 6,300억이고요. 조계종은 예산이 450억입니다. 조계종 예산의 10배보다도 훨씬 더 큰 데가 동국대입니다. 이렇게 동국대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스님들이 원하는 일자리, 짭짤한 자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동국대 총장을 제수하려는 전임 총장과 떨어져서, 총장에 도전했다 떨어져서 삼수에 도전한 현 총장 보강 스님입니까? 이 사이에 한마디로 조계종이 개입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동국대 사태에 대해서는 조계종은 침묵합니다. 왜? 자성스님요, 학생이 죽어나갈 뻔한 동국대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을 해서 동국대 사태는 어쨌든 일이 이까지 온 데는 다 잘못이니까 이사진과 총장이 다 물러나라.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을, 교수들, 교직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그 이사진들이 잘 꾸려나가기를 바라고, 동국대학은 불교적 가치만 전파하는 장으로 동국대를 지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운영은 학교와 교수, 교직원들이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끝날 일을 워낙 짭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동국대에요, 솔직히 말하면 월급 받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국대 한 관계자는 한 언론에다가 동국대 총장 스님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이 청계산 인근에 있는데 아마 과천 쪽이겠죠, 사찰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물에서 유료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내부에 총무원장을 둘러싼 선거에 협조하고 또 여러가지 돈 좀 대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조계종의 자산인 짭짤한 지역에 배치를 받는 것입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 난리는 외면한 채 세상의 일에 이렇게 개입을 하는지요. 내부의 어떤 가리고 싶은 의혹들을 세상 일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덮기 위해서 일부러 한상균을 끌어들이고 모든 국민의 시각은 한상균으로 집중시키고 조계종 내부에 구린내 나는 일들은 덮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작 개입해야 될 때는 침묵하고 개입해서는 안 될 일에 총무원장이 나서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중재자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보수 언론이라는 사람들도 틀려먹었다고 봅니다. 무슨 선임의 한수라고 타이틀을 붙입니까? 이게 한수입니까? 전임을 정부를 상대로 한 한방이지요. 신의 한수라고 이름 안 붙입니까? 자,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비판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권력이고, 절대 권력은 그만큼 부패하고 오만해지면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누구 국회의원 한 명이 비판하면 몰려가서 목탁 두드리고 연부를 하고, 자, 방송에서도 누구도 말 못합니다. 자, 조계종은요, 남의 일에 개입하기 이전에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국민이 언제까지 이런 사태들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습니다.